주식 장 마감 7분 전입니다. 주식명가 MTNW 김도형 어드바이저와 함께 오늘장 정리 제대로 해봅시다. 위원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넥타이색이 저희 백과 맞춰서 챙겨주신 것 같은데 홀인원 시간 함께 해보죠. 먼저 오늘 거래대금 자체가 좀 그렇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는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였었던 종목들 리스트 준비했습니다. 거래대금 리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투톱으로 좀 집중이 됐고 ENCell 오늘 흐름이 또 나왔던 종목이죠. 이어서 넥스트바이오 메디칼입니다. 지금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유한양행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모여져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 눈여겨볼 종목 어디로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대금에서는 이 종목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처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는 그런 종목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것은 글로벌 의료기기 1위 기업인 메드트로닉과의 업무 협약 이 니즈를 더욱더 강력하게 시장에서는 어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전체 시장에서 알테오젠이 오늘 장중에 한 5%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한 모습은 이제 제약바이오 그 안에서 실적이 나타나는 기업들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욱더 나타날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저점 형성한 이후 한 5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타날 수 있고 아직 추세라든지 이런 움직임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지금 양봉 그 봉이 조금 캔들이 너무 적게 형성이 되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등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지속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빠르게 올라온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추세를 바라보기보다는 단기 수급에 있어서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적 성격으로 해당 종목 바라보자라고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현재 구간도 오늘 거의 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추가적인 종가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제 거래가 활발했었던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봐서요. 거래량 리스트 함께 만나보시죠. 폴라리스, AI 인성정보, 오성 첨단 소재, 랩지노믹스, 한선 엔지니어링. 그야말로 이렇게 리스트만 보면 오늘 시장 또 요약본, 아니 요즘 시장 요약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각자만의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다 있는데요. 네. 어쨌든 어떤 종목으로 조금 더 집중하고 계십니까? 요 근래 오늘 한국가스공사의 그 가스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와 대왕고래 관련된 이슈가 29일까지 이벤트가 있죠. 29일. 네, 그렇기 때문에 한선 엔지니어링의 움직임이 오늘 조금 강하게 어필을 했던 모습에 좀 주목도를 높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한선 엔지니어링은 제가 럭키세븐 아니면 다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5월 8일 정도의 공략을 진행을 했고 다시 한번 5월 21일, 22일 정도에 다시 한번 공략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가장 강한 상승력이 나타났던 그런 구간이었죠.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의 위치를 보여주면서 제가 저번 주 정도에서부터 이 수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 공략이 가능한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부의 일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음 시추에 대한 것은 이제 해외 투자의 니즈를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엑스모빌 또는 이제 블룸에너지 관련주인 한선 엔지니어링의 추가 상승 모멘텀이 오늘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선 엔지니어링이 기술적인 분석으로 생각을 한다면 15,000원이라고 하는 이 가격 안착 이후의 흐름에 주목도를 좀 더 높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전부터 안내드렸던 이 구간은 이제 홀딩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은 트레이딩 전략을 유효한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은 확실히 트레이딩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장이 명확하게 또 보여지는 게 아까 전에 거래량 활발한 종목 지금 살펴보면 다 그쪽인 거잖아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료용 대마도 보여지고 또 의료 파업 얘기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단 AI 낙폭 과대에 따라서 수급 모이는 쪽도 있어 보이고 진단 키트라든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대왕고래 이슈까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재건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질 재료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완주까지 꿈틀거리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시장을 당일에 움직이는 테마로서만 살펴봐야 하는 것인지 좀 호흡을 갖고 열어볼 수 있는 재료 그래도 선별이 가능한 건지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짜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국내장의 약세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예. 아직 주도 섹터가 시작을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탈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약바이오 쪽에 특히 실적이 나오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수급적인 수혈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두고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더욱 매력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일매일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전략도 짤 수가 있지만 스윙적으로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닝 시즌 이후의 흐름 지금부터는 주도 섹터가 다시 출몰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내일 모레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혼조세적인 측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어느 쪽 주도 섹터가 더 강하게 힘을 비춰줄 수 있을지까지 체크해 보면서 또 시장 방향성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양대 시장은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88선, 코스닥은 764선에서 마감 대기하고 있네요.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 자금 안에서 사실상 이슈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오늘 시장이었던지라 쭉 장기 호흡으로 시장 바라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어떤 행동을 취해야 했을까 고민하게 하는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확실히 딥페이크 악용 기술과 관련해서 보완주들 현재 상승 상위권 움직이고 있고요.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 있어서 끌고 갔었던 바이오주도 있었지만 일부 또 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시장이기도 하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마감가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 마이너스권이다라고 그려지고요. 0.31% 내려오게 되면서 2689선에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지금 거래 대금이 한 6조 정도 찍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적은 거래 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확인을 해보시죠. 네, 보시다시피 역시나 마찬가지로 낙폭을 좀 많이 줄여냈었는데 이 줄여냈었던 1등 공시는 알테오젠의 성과에도 있었습니다. 0.24% 빠지면서 76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제가 잠시 전에 코스피가 6조라고 했는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코스피가 7조 정도의 거래대금, 코스닥이 6조 정도의 거래대금으로 현재 자리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특징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포지션은 일관되게 매도 우위 였습니다. 3,700억 원 넘게 지금 빠져있는 상황. 반면에 금융투자 중심으로 기관은 오늘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가려는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지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권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보시면 역시 장 막판에 외국인이 매도를 계속해서 하다가 좀 1시 부근부터 매도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은 7억 원 정도 지금 팔아치우는 모습, 기관이 782억 원 덜어내는 흐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요, 오늘 그래도 순매수 기조로 터닝을 했다라는 점까지 지금 8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 사고 있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움직임도 같이 전해드릴게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반도체 또 굉장히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날이었는데 그나마 삼성전자가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결국 0.39% 밀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2시까지의 가수급상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 보였고요. SK하이닉스
로직스 역시 외국인이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그래도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오늘 매도 리포트가 매도 리포트가 아니라 TP 하향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매수 기조로는 유지하지만 25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지금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가 있었다라는 점까지 전해드릴게요. LG 엔솔은 0.4%로 계속해서 외국인이 10거래일 연속 어제까지 샀고 지금 오늘까지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늘 1.14% 오르면서 거래 마쳤네요. 윗꼬리를 좀 달았습니다만 오늘 100만 원 선 장중에 터치가 있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가 마이너스권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내일입니다. 바로 인베스터 데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하이브리드적인 성격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책에 있어서 시장이 화답할 내용을 가져다 줄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강보합권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올라섰다라는 점 의미 있게 챙겨볼 수 있을지 오늘 고가 33만 1,5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종가는 31만 5천 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오늘 시장에서 프로그램성 자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를 반복했었던 알테오젠 정리드리고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는 오늘 마이너스권 보여집니다. 3천당 제약이라든지 지금 제약바이오가 좀 끌어가고 있는 쪽 확인이 되지만 HLB는 2.92%로 오늘 쉬어가면서 양매도 가수급상 들어왔습니다. 클래시스는 지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블랙 먼데이 이후에 쭉 오름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김도영 어드바이저께서 지금 시장에서의 전략 잡기가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화된 이벤트 이후의 방향은 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 내일장을 위해서 어떤 부분 포인트 잡았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은 그런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마주 쪽으로 수급 유입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이제 바이오 그리고 대왕고래 관련된 트레이딩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안에서 바이오 종목들 쌈바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 터치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눌리긴 했는데 100만 원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것과 알테오젠이 시총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유한양행이 이끌고 있었던 바이오에 다시 한번 대장격인 친구들의 우상향은 이쪽 산업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기업들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시장이 약한 이유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 미국 금리 인하 대비해서 국내의 금리 인하 시기가 조금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와 실망감. 그를 통해서 달러와 약세를 우리나라는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달러가 약세화됐을 때 수출 주도에 대한 니즈, 그러니까 수출 실적이 조금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리스크적인 측면까지 우선 선반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매수 유입이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구간이 MSCI 지수에 대한 리밸런싱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지만 지금이 이제 매집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매집 구간으로서 시간을 두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좀 아쉽긴 한데, 그죠? 왜냐면 니케이는 오늘 또 올라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성격에 맞게 우리가 또 움직여야 될 테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심주에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 오늘 챙겨와 주신 종목은요? 오늘 사명을 변경했어요. 롯데 이노베이트. 그 전이 뭐였죠? 롯데정보통신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것에서 머리를 제대로 들고 있는 그런 모습. 특히 오늘 한 17% 이상에 대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 차익 실현 매물 소화하는 이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충전기, 전기차 충전기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칼리버스라고 하는 것이 29일이죠. 내일 모레 런칭을 지금 대기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연하는 그런 장면을 봤을 때는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신세계를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오늘 장중에 나무가가
삼성전자와에 대한 DS 협약을 안내를 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과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자리는 이제 저점에서에 대한 공략과 턴어라운드 그런 공략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배열에 대한 흐름에서 이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구간을 오늘 화끈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화끈하게 돌파를 했는데 저는 이 구간 12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구간에서의 매수 전략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무겁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목표 가격은 39,000원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7,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9,000원 라인대까지는 좀 바라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 4월 1일에 38,400원 선까지 갔었거든요. 오늘 또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엄청난 움직임이 나왔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이후에 추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지요.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추가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강한 가운데 우리 위원님께서 제약바이오 종목 은근히 또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그 네. 가운데 에이프릴 바이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름부터가 뭔가 예뻐요. 그죠? 에이프릴 바이오. 사실 어제장에 있어서 시장에 인식을 주었고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긴 한데요. 사실 보유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계속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에이프릴 바이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차익 실현 물량을 굉장히 네. 잘 소화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선점을 하는 그런 전략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럭키세븐에서 8월 21일 날 추천을 드린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일정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6일 날 이제 그 마일스톤에 대한 확정이 나타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160억 정도에 대한 마일스톤 수령액이 최대 금액으로 좀 잡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가 현금성 자산에 대한 것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한 것 너무나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 근래 가장 강한 종목 중 하나죠. 유한양행이 2대 주주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물질까지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홀딩적인 측면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 수익 상승력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27,000원, 28,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KN솔도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KN솔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그래요?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18,400원에 대한 매도 전략을 좀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당일 상승에 대한 것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121선 지지 또는 61선에 대한 지지까지 눌림이 나타나면 그 구간에서에 대한 재공략 포인트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눌림 시제 공략까지 유효하다. 알겠습니다. 추가 전략 받아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승리 전략도 얻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